4.15 총선 후 반일의 악몽이 두렵다는 일본 언론. 요즘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어서 정신이 없을 텐데도 미디어에서는 코로나는 나 몰라라 여유를 부리면서 대한민국 21대 총선에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갖는지 4월 9일자 후지뉴스 네트워크 프라임에 보도된 기사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지뉴스 네트워크 프라임의 반일 후보가 대거 당선, 한국 총선 이후 한일에 기다리는 악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마스크 차림의 이례적인 선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거의 풍경을 확 바꿔놓았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작은 정당이 난립, 총선은 한일전, 반일로 선거활동, 중반전은 여당 우세, 총선 후 반일의 악몽으로 나누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차림의 이례적인 선거에서는 PCR 검사와 격리를 철저히 하여 4월 8일까지 신규 감염자의 증가는 50명 안팎으로 감소하고 있고, 외출 자숙이나 해외에서 입국자 격리 등의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15일의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거의 풍경을 확 바꿔놓았다에서는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 후보자도 유권자도 마스크 모습이며 악수는 없고 대규모 집회는 중지되고 유세 때도 2m 소셜 디스턴스를 지킨다는 이례적인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2년 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 된다. 또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월 중순에 자유한국당과 소수 야당의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 세력이 합류해 탄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분열 상태였던 보수 세력이 여당에 대항하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결집한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라는 것까지 기재할 정도로 현미경으로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작은 정당이 난립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어서 소수 정당의 난립이 눈에 띄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비례대표용 투표용지가 48.1cm나 되어 개표 작업을 18년 만에 수작업으로 하게 됐다는 점까지 설명하면서 국가혁명 배당금당 등 특이한 소수 정당에 대한 설명도 곁들입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은 검찰과 전면 대결하는 자세로 문재인 수호 조국 수호를 호소하고 있으며, 여당계의 자매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문재인 정당이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과 결별했지만 열린민주당이 조국 지지층을 끌어안으면 여당계 세력의 지지가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마치 한국 사람이 기사를 작성한 듯이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총선은 한일전, 반일로 선거 활동에서는 대표적인 혐한 신문인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을 친일 세력으로 단정하고 여당은 친일 세력과 싸우는 의병으로 비유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작전을 펼치며, 여당 지지 시민단체도 이 움직임에 호응한다고 합니다.
서울 중심부에는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반일 활동가인 이한부 지원단체 전 대표 윤미향 씨도 출마하고 있는데 당선권 내로 보여지고 있다. 당선되면 이한부 문제와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 등으로 강경 자세를 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합니다. 중반전은 여당 우세, 총선 후 반일의 악몽에서는 대표적 혐한신문인 중앙일보의 4월 3일 4일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41.9%로 미통당 지지 24.8%를 앞서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56.4%로 55%대를 넘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 국민에게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례에서도 여당계의 더불어시민당이 21%, 야당계의 미래한국당이 20.7%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어서 열린민주당 9.9%, 정의당 8.5%이며 열린민주당, 정의당도 혁신계임을 고려하면 비례에서는 혁신계가 4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혁신계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 대일 강경 노선이 더욱더 위세를 부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등을 둘러싸고 차가워진 한일 관계는 지난해 12월에 겨우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를 위해 일본 측이 한국에 입국 제한을 부과한 것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관계 개선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총선 후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문답 무용의 반일 의원이 늘어나 대화 해결의 길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기사를 마칩니다. 결국 이렇게 길고 긴 기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